흥미진진한 열하일기. 명나라 군사가 조선으로 탈출한 이야기. 1780년 6월 25일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더니 낮이 되자 맑게 개었다. 각방 역관들 야영터에서는 군데군데 옷가지와 이불을 내어 널었다. 간밤 비에 젖은 까닭이다. 말시중하는 하인 중에 술을 지고 온 자가 있어서 대정이 한 병 사서 바치기에 함께 냇가에 나가서 술을 마셨다. 강을 건너온 뒤로는 우리나라 술을 단념했다가 뜻밖에 얻어 마시게 되니 술맛만 좋을 뿐만 아니라 한가롭게 냇가에 앉아서 마시노라니 그 정취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두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가면서 낚싯대를 던졌다. 나도 취한 김에 낚싯대를 빌려 던졌더니 앉은 자리에서 작은 고기 2마리를 낚았다. 이것 고기들이 이제까지 낚시 맛을 별로 못 본 까닭이라. 압록강을 건널 때 일부 배가 강 중간 섬에 닿은 사건 때문에 박물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이날도 구련성에서 노숙했다. 1780년 6월 26일 구련성을 출발하여 30리를 더 가서 금속산 아래에 도착해 점심을 먹었고 30리를 더 가서 총수에서 들판에 천막치고 노숙했다. 날이 새자마자 안개를 무릅쓰고 출발했다. 상판사 마두 등용이 말꾼들과 더불어 강세작의 옛날 일을 이야기했다. 등용은 안개 속으로 멀리 보이는 금속산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바로 형주 사람 강세작이 숨어 살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어서 들을 만했는데 대략 이러하다. 세작의 할아버지 강임이 일찍이 임진란 당시 양호를 따라 우리나라를 돕고자 조선에 왔다가 황해도 평산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 아버지 강국태는 청주 통판 벼슬을 지내다가 만력청 4년에 죄지어 여양으로 귀양살이 왔는데 이때 세작의 나이는 18살로 아버지를 따라왔다. 이듬해에 청나라 군대가 무순을 함락하니 유격장군 이영방이 항복했다. 그러자 경략 양호가 장수들을 여러 곳으로 나눠 파견했으며 도독 유종을 모령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때 강국태 부자는 유종을 따르던 길에 산골짜기에서 청나라 복병을 만났다. 명나라 군사는 중간이 끊겨 앞뒤 군사가 연락두절됐고 유종은 불에 타 죽었으며 국태도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세작은 날이 저문 뒤에야 아버지 시신을 찾아 골짜기 속에 묻고 돌멩이들을 모아 표시했다. 당시 조선 도원수 강옥립과 부원수 김경선은 산 위에 진을 쳤고 좌우 영장들은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세작은 도원수 진영으로 투항하여 몸을 피했다. 이튿날 청나라 군대가 조선군 군영을 습격했다. 처형 군사는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두 청나라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에 강옥립은 제대로 싸움도 못해보고 항복했는데 광해군 밀명에 따른 항복이라는 설도 있다. 청나라 군병은 조선 군대를 두 겹으로 둘러싼 채 명나라 병룡에서 도망쳐온 군사들을 가려내어 목을 베었다. 이때 세작도 묶여서 큰 바위 아래 앉아 처형될 차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는데 담당자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다. 세작은 재빨리 조선 군사에게 눈짓을 보내 묶인 줄을 풀어달라고 애걸했으나 모두 눈치만 볼 뿐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다. 세작은 등 뒤의 돌모서리에 묶인 줄을 비벼 끊어 풀고 일어나 죽은 조선 군사의 옷을 벗겨 갈아입고 몰래 조선 군사 속에 끼어 죽음을 면했다. 세작은 그 길로 요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요양을 지키던 옹정필이 세작을 불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다. 이때 청나라가 개원철령 등지를 연달아 함락시키니 옹정필이 물러나고 설국룡이 왔으며 세작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심양이 함락되자 세작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길을 걸어서 봉황성에 도착해 광령 사람 유광한과 함께
흩어진 패잔병들을 모아 성을 지켰다. 그마저 얼마 가지 못했으니 유광하는 전투 중에 죽었고 세작도 몸에 10여 군데 상처를 입었다. 세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중국 고향으로 가는 길이 끊어졌으므로 가지 못할 테니 차라리 동쪽 조선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강제로 머리를 깎이고 오랑캐 옷을 입어야 하는 욕을 면함이 낫겠다 싶어 싸움터를 탈출해 금속산으로 들어갔다. 식량이 없기에 세작은 양가죽 옷을 불에 구워 나뭇잎으로 싸서 먹어가면서 수개월 동안 숨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그러다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와서 관서의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회령에서 조선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80살이 넘어서 죽었다. 지금은 그 자손들이 퍼져서 자그마치 100여 명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한 집에서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등용은 원래 가산 사람으로 14살 때부터 북경 출입을 시작하여 이번까지 치면 30여 차례를 드나들었다. 일행 가운데 중국말을 가장 잘하여 여행 중에 크고 작은 일에 있어 등용이 아니면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등용은 이미 가산과 의주, 철산 각 군에서 대장 다음가는 중군까지 지내왔고 풍계도 종이품 가선에 이르렀다. 매번 사신행차가 있을 때는 미리 가산에 알려 그 가속을 감금함으로써 등용의 도피를 막는 일만 봐도 그의 재주와 재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세작이 당초 조선으로 망명할 때 등용의 집에서 묵었다. 그러면서 등용의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며 중국말과 조선말을 서로 바꿔 배웠다고 한즉 현재 등용이 한어에 능통함은 실상 그 가문에서 물려받은 덕분이라 하겠다. 해가 저물어서야 총수에 닿았다. 여기는 꼭 우리나라 황해도 서흥에 있는 총수와 비슷했다. 필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서흥의 총수가 이곳과 비슷하기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싶다. 한편 강세작에 대해서는 조선 중엽 활동한 낭구만 박세당도 자신의 문집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의 극적인 삶이 흥미로워서이기도 하지만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아쉬움이 큰 까닭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